종공이라고. 종공이? 응. 이 하는 건데. 속산. 응. 소면 때문에 하다가, 그럼 하다가 이게 소면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니야. 여기는? 이것도 큰가 본데 조금? 커도, 이 소면 넣는다고 못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복원을 할 때, 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해버렸나. 그렇지. 할 거면. 응. 안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은 어디 거 나왔대, 지금? 아니, 전체적으로는. 동화 성명강산은 오는 거예요? 동화 성명강산이? 이건 아니잖아. 아니지. 동화 성명강산이 어디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거는? 여기잖아. 이게 언제부터인 거예요? 이렇게 오래됐죠. 우리 뭐 태어나게 된 20년이 뭐 일정시대 때인가. 그때 뭐. 그래요? 꽤 오래된 거. 일정시대 때. 문 닫았는가 보네. 아, 복구를 그렇게 하겠다. 잘 됐잖아. 돼지가 다 됐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사회 안에 사연을 갖게 된 광해관리공단의 토양생명팀장 홍옥생 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보건사업 설명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천 시장님, 그리고 관련 국장님이야 의원님, 그리고 또 관련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업 설명회는 저희 공단이 폐광산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 설명회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지금 설계라든지 이제 시공에 관련된 업체들이 다 선정됐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대한 이제 소개 부분으로 이렇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이제 저희들 동화생명사업구역을 전체적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사업 규모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눴고, 각 구역마다 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각 구역마다 소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구역에 대한 설계하고 시공을 맡은 성함 컨설턴트의 김윤성 이사님이십니다. 2구역의 벽산 엔지니어링의 신동춘 전무님이십니다. 3구역의 산하ENC 이치문 부사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끌어. 이 동아성명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제천시장과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경을 보시면은 제천시 그 채석장 위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동아성명강사 공원사업, 날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있을 때의 그런 느낌 부분에는 뭔가 딱 막혀 있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이 전경을 보면은 상당히 뚫려있는, 마음이 정상에서 올랐을 때 뚫려있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의, 이 좋은 그런 감정들, 그리고 백두대간 중간점 위치에서 한쪽에는 이러한 경치를 볼 수 있고, 또 반대쪽에는 청풍호수라든지 충주 이런 부분들도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인데, 사회적인 이미지가 성명으로 인해서 많이 나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사업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든지 제천시의 궁극적인 이득이라든지 궁극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 약 470억을 약 3년 설계 시간 포함 횟수로 약 16년까지 약 4년 만에 걸쳐서 투입해서 복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 소개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현황 및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건 계획이고 확정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 소개입니다. 저희 공단은 방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서 2005년 5월달에 저희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은 방해 방지 사업 및 석연탄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진흥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경제 활성에 기획하는 그러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 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의 전체 기구는 3개 본부 5개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209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전체 재무구조는 자산 약 1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회사 현황은 강원랜드, 이름 잘 아실 겁니다. 강원랜드를 포함한 4개의 회사의 출자회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의 현황은 광해방기사업, 그리고 석연탄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경제진흥사업,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검증 및 해외 광해방기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해방기사업으로는 수질이라든지 집안치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양 부분들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연탄 지원사업으로는 연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탄가 안정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사업은 광산 폐광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기술자격검증시험이 있습니다. 방해방지 기술자격증이라든지 자원개발 관련 기술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격검증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해외 방해방지 사업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 배경은 지역 주민의 성명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명 오염 지역에 대한 오염 보건사 방안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방안을 근거로 해서 토양 보건을 시행하여 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건사업 목적은 폐 성명광산의 방해 오염물을 제거하고 주변 성명 오염 함유 토양을 효과적으로 개량 복원하기 위한 적정 설계 및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진공리산 29번지 일대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 중심으로 인해서 월악산이 있고, 그리고 위에 청주호 및 청풍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주 주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황산의 주변 지질도를 보시면은 지질은 조선계 대석회암 층굴의 석회암 및 백운암 계열의 중생대의 백악기 시대 수분모 화강암 및 화강 반암이 혼용된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상으로는 백운암 지을석 석회암의 규산질 용액이 열선 변형에 의해서 주입된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 및 예정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공정 계획은 우선 과업 착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시행한 업체에서 조사 및 설계, 조사는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받은 저희들이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사 자료는 220헥타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료 조사가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몇 년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 검토를 통해서 설계를 시행합니다. 설계를 시행하고 설계를 바탕해서 토양보호사업을 시행하고 토양보호사업 준공과 준공 시점부터 약 5년간 저희들이 사업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공정표는 2012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업 착수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2013년 계획은 10월까지입니다만은 2013년 6월까지 모든 설계 부분을 끝내고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까지 본 사업은 종료시키고, 그리고 2016년 1월, 2월 이내에 모든 준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획표상에는 2016년 하반기까지 또 잡아놓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황산 성면입니다. 성면은 규산염질 광물에 의한 그런 광물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성면에는 사문석 계열과 각성석 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문석 계열에는 온성면, 즉 백성면이라고 됩니다. 온성면이라는 종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성면, 갈성면, 강상석, 그리고 액티몰라이트, 그리고 직선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산업화에 많이 이용되는 부분들은 사문석 계열의 백운석이 토철이라든지 제철용으로 원료로 많이 성면이 함유 안 된 그런 백운석 부분들이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면은 과거에는 인간들에게 경제생활에 가장 유용한 그러한 물질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라든지 각종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다가 이 성면의 위해성이 알려짐으로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 성면에 대한 그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황산 광해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 동화성면광산은 일제시대 때까지 성면광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성면광산 갱구가 있고 두 갱구가 위치 1구역과 2구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부분, 최근까지 돌로마이트에 대한 조경석으로 많이 활용된 그런 채석장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지역을 이번에 오염시킨 성면으로 위해성을 만든 그러한 주요인 원인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초 및 개항조사를 거쳐서 0.25% 이상이 되냐 안 되냐. 0.25% 이상일 때는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청밀조사를 합니다. 청밀조사를 바탕해서 1%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 면적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위해성 평가에는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방법 결과에 10의 -4선 이상의 그러한 수치가 나왔을 때에 토양 보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로는 모니터링과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그러한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이제 참고사항이지만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폐기물, 그리고 지하수 부분들, 그리고 공사 중에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는 부분들도 같이 동서남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토양유실 방지 계획입니다. 이런 도로축과 이 농림지 복토되는 층이 높을 때 이쪽으로 유실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쪽에 대해서는 찰삭기든지 매삭기든지 적절한 공법을 이용해서 유실 방지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림로입니다. 저희들 사업 전에 수산면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어느 분이 실제적으로 이 복원했을 때의 지림로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오염 농경지가 이 지진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진도를 개설해서 오염 농경지 부분을 저희들이 복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토양 생명 오염된 부분들이 비산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만로를 살수 통해서 그런 억제 조치하고, 그리고 살수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부분들이 옆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좀 토지장 부분입니다. 이 토지장 부분인데, 이 토지장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정해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장이 어느 지역에 할 건지는.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제천권하고 충주권하고 영주권 이런 큰 세 개 권역에서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그런 국토지의 토양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토지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설계 중에 아마 좀 많은 그 협조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적시장입니다. 적시장 저희들의 위치인데, 이 적시장은 1차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철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설명전에 배경사진을 찍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요 배경사진, 요 부분이 다 나오게 찍을까? 그러면 그냥 좋은 위치만 찍다가 좋은 위치만 우선 찍어서 저희들이 보여드린 겁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체력장인 부분이 1차적으로는 저희 광해방지 사업 대상에서 제외지입니다. 2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함시켰을 때는 감사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의 오염 주요 원인이 현실적으로 이 체력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체력장을 그냥 놔두고서는 보건 사업을 했다는 자체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저희들로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체력장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적시장입니다. 오염도 적시장으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시장 부분들을 저희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발생된 성민에 함유된 부분을 적시를 하고, 그리고 적시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성계획은 오염 토양이 성민에 함유된 토양을 이적시키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체력장 부분에 대해서도 적장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라든지 도라든지 그리고 또 행정관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저희들이 이 체력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완공했을 때에는 감사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위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주변 지역도 물론 이런 식이 되겠지만, 이 체력장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지금 그냥 저희들이 도시가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좋은 그러한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더 좋은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찍은 이런 이 꼭대기 상부 경치를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시장을 좀 활용하는 매운 내용이에요.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설계를 하신 분이 안 하시고 팀장님이 다 설계하고 하고 많은 건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다부 저쪽 그 아까 도강산에서 다월리로 들어가서 그 계곡 성벽길 그 코스를 정상에 가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쪽에 자두락길을 좀 더 보강하려고 중간쯤 그 데크로 이렇게 하는데도 전망대를 하나 하고, 또 정상에 정자 있는 데는 아주 소나무보다 더 높이 한 10m 더 높이 전망대를 설치하면 소나무에서 더 올라가는 그 정도면 아마 계곡 일대 그러니까 복순봉이라든가 하여튼 그 일대가 다 보일 거야 아마 전망대로 올라가면. 그래서 그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올라가서 봤는데, 그쪽에 이제 가벌리 쪽에는 지금 주차장을 좀 하나 만들어 볼까 갔더니 이거 터가 좀 산비탈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 그렇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이제 동화건설, 동화광산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주변 일대의 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복토를 해서 이제 돕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도 우리 오늘 수산 면에서 우리 지난 10월 21일 날 이탈리아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슬로우시티 인증을 받아왔으니 거기에 슬로우시티 회장님, 사무국장님 협의회에서 오셨고, 또 이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먼저 주민들 그쪽에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신철성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김기상 의원님 오셨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맨 끝에 이제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걸로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야 하는 것을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수산인은 슬로우시티 협회장 김진학입니다. 우선 우리 수산 지역이 성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또 이 대적인 굉장히 지역적 손실이 컸는데, 그리고 최명훈 시장님께서 발로 뛰어서 이런 보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데서 지역민의 한 사람들 대단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대단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선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중에 어떤 대두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밭에 복원을 하는데 우리 밭에 무슨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대두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여기 해당 불악의 이장님들이 전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현재 감독관 지정 운영 체제로 해서 모든 것은 그분들과 상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점을 컨트롤하고 이럴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현지 주민들이 환영하는 체제의 어떤 그런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다음 이 채석장에 대해서 아까 그 채석장을 복원하는 데서는 감사가 우려된다라는 그거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복원하면은 감사를 했는데 정부 측에서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그것을 또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금을 거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좀
광해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밑에 옛날 광산하던 데 복원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요즘 가보면은 아주 그 국화꽃이 만발해가지고 요즘 그 사진 자드락길 걷다가 그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이 채석장 복원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태 공원화 하면서도 또 수산에는 지금 현재 수석을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석 공원화도 하면서 이 들국화나 아니면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어서 좀 나무를 심고 그 공간에는 들국화나 코스모스 동산화해서 자드락길을 걷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 관광 고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꾸면 굉장히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지금 현재 이 광산을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체력장이 있고 또 OT에 두원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이번 기회에 빨리 폐광화 시켜서 자체 복구를 촉구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그 복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계획에 지금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만이 앞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복원을 아무리 해도 그 두원산의 광업소가 운영되는 한 절대적으로 이게 또 이 성면의 문제는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체는 다시 개군돼서 본 사업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은 폐광 조치에서 자체 복구를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는 행정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려서 이번 또 이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정말 우리 지역 그 잔치를 해서 환영을 해도 참 부족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장님들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공리 이장 김영균입니다. 방금 우리 슬로시티엑 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애써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사실은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성면이라 할 때는 우리가 지피라고 했습니다. 지피. 그걸 이제 가지고 다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들으니까 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그 농지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제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외집분들이 많습니다. 외집분들이. 뭐를 하나 하려도 우리가 같이 시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좀 안다고 외집분들이 법을 안다고 법으로다가 우리한테 도전을 해요. 법으로다가. 그럼 우리 무식하게 그럼 우리 입구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 답변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적에 설계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저희들도 또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임야나 그런 데는 이제 복원이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긁으면은 다 성면이 나와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일 우리가 지금 불편스러운 게 여태까지 이제 고향을 지키고 살면서도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까지 해결 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 아까 설명회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가면서 한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저희들하고 이제 만족질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족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좀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장님들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잘 해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그 정보가 이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오 팀장님. 네. 지금 아까 우리 그 김진학 회장님께서 네.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3파트로 지금 3파트로 나눠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복토를 가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거기에 그 우리 이장님들을 명예 감독관제로다 이렇게 해서 좀 일도 이제 좀 내실 있게 하고 또 이제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혹시 이런 게 있더라도 이장님들이 이제 중재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일이 좀 원활하고 부드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까 말씀인데 그런 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할 때 이제 이장님 분들에 대한 그 도움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죠. 예, 그건 뭐 큰. 그래서 이제 뭐 감독관이라는 게 명예 감독관이지 내용을 이제 실제 이제 감독관은 또 있겠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행하는 업체에서 이제 다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경험상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된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또 얘기하시는 이제 OT의 광산하고 이 지금 요번에 하는 구간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 지금 두성 석회석 강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쪽에 한 두세 번 한번 지나쳐 봤는데요. 사업 범위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또 이 가행 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폐광된 이후에 3년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 가행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행광산 관련된 뭐 비산 방지라든지 이런 관련된 저희 팀이 있는데 폐광산 쪽의 사업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동화강산은 이제 걷어내는 흙을 거기다 갖다 이제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동화채석장 부분은 이제 환토되는 부분이 있고 복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글쎄 환토된 채석. 저는 이제 그때도 먼저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은 걔 갖다 쌓아놓는 것보다는 우리 공원, 생태공원 하는 거 말이지. 생태공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를 공원 쪽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한번 갖다 쌓으면 안 되잖아. 잘 좀. 마음 같아서 꿀떡 같은데요.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제 검토는 저희들이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는데요. 그게 아까 슬로시티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국고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굉장히 감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사업을 투입하면은 저희들도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끝나는데 저희들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감사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감사에 계신 분들 그런 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 썼냐 안 썼냐 규정을 딱 잣대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면 사업을 사실 처음에 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연합의 사무국장님도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대해서 공헌화 부분은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이 채석장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그때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다른데 적시장에 사실 합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수산면 근처에. 그런데도 채석장으로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채석장을 해놓은 이유가 적시랑 명목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제천시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협조활동을 받더라도 2차적으로 이번 공사할 때 어느 정도 이 그림이 나와야지.
그래 해서 그 감사하면 감사를 하더라도 그 좋은 또 사업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뭐 크게 감사에 지적될 게 뭐 있어. 감사는 저기 잘해보자고 하는 거지. 들어먹었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건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저기 좋은 사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지금 나도 지금 뭐 밭하고 이거 하고 전부 다가 지금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서 지금 뭘 얘기할지를 모르겠어 지금. 그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단에서도 그 토양 보온 사업을 수십 군데를 했는데요. 그 외국 손님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토양 보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견학할 투수가 없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뭐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뢰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팀에서도 이 제천시 이쪽 수산면 쪽을 나중에 복구 난 다음에 한번 관광 코스로 이렇게 저기 견학 코스로 차로서 한번 쭉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 밭에 흙 퍼다내고 밭에 갖다 덮었고 곡식 심어놓으면 뭐 농작물 심어놓으면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 근데 이제 사면이 여기가 왜 제가 그런 생각했냐면 사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사면 부분을 계단식으로 바꾸면은 그게 외관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치 사면 것도 언제 나타나.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은 좀 이렇게 두각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잘 좀 연구해 주신 거죠. 생태공원. 아까 저기 뭐 김영근 이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업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과 대립되는 문제가 왕왕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지 않으면 업자가 절대 아마 그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신중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치장 있죠. 네. 토치장을 저 단양, 충주, 이 금성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수장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저 충주호에 준설통을 이용하면 또 어때요? 그러면 양과 일득도 되잖아요. 그 준설도 못 써요. 감을 들고 기사를 하나 까가니 되지. 토치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우선은 세계 지역에 저희들이 이쪽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조사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토치한 부분들은 아마 그 제천시에다가도 많은 저희들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좋게 생긴다. 강에 있는 그 흙이잖아. 그거 갖다가 해보니까 감옥이 많이 타더라고. 시장님 저기 원 받치던 자리가 수원지역으로 된다면요. 청풍이나 부산 쪽에 빨간이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달리나 그리고 물투들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빨간 차를 위해서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디 적정한 장소를 또 그게 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산조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테고 또 흙도 한번 진짜 갖다 부서 괜찮은가. 똑같은 성면을 또 갖다 보면 안 되잖아. 지금 대한민국 땅에 말이 어느 정도 웬만한 데 성면이 다 나와요. 그 자꾸만 성면 해서 그렇지 성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 제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산 웬만한 석산 같은 데 가면 다 성면 나오고 좀 돌이 많다 하는 지역에 가면 아주 마사토나 이런 데만 그런 게 없지 다 있다. 우리 환경연합회 김진우 사무국장 오셨는데 나중에 뭐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한번 좀 화끈하게 얘기 좀 해요. 다른 게 아니고 방해분단에게 지금 저 채석창을 적시장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매입은 저희들 못합니다. 매입 못하죠? 네. 그 매입은 누가 해요? 어떻게? 이제 적장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산 주인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적셔야 된다. 허가를 받고요. 사용 승낙만 받겠지. 예, 사용 승낙입니다. 사용 승낙 받고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라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공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사용 승낙만 받고 복원하겠다. 네. 복원을 네. 하겠다라는 네. 거죠. 네. 두 번째 복원 범위에 수산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범 바운드리 내에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과부 바닥이 아니에요. 네? 교육인적자원부 바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산초등학교가 운동장 부분이 이제 작년에 문제돼가지고 뭐 가보니까 다 인조매트로 다 깔아놨더라고요. 2009년 5월달. 이 5월달 다 5월달인데 깔아놨더라고요. 그게 교과부에서도 네. 한시적 대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밑에는 살토기가 흑파리가지가 목을 안 상태에서 그대로 덮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단만 아니고 이제 교과부에서도 좀 이번기에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인조 잔디 벨트가 사실은 이제 거의 노화될 상태예요. 다시 이제 이거 전체 보관 후에 다시 이것들을 공사를 다시 리모델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기에 교과부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는 거고.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이제 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지금 됐거나 한 예시를 드릴게요. 모 지역에 사실은 성면 지역에 학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법에 넣었어요. 폐교 부분에 아무도 없고 거기에 오승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현재 수산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 운영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수사무장님께서 저희들이 하기가,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다 걷어내서 그거 다 해가지고 우리 쪽에 옮겨가서 우리한테 적시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데 그 말씀. 예, 그래서 그건 저거 인조 잔디도 다시 걷어낼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 공단은 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거기 학교 거기 인조단지가 한지가 돼가지고 지금 파손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럼 또 내년에 새로 할 테지 뭐 또. 한때 좀 걷어내고서 다 했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려면 이게 뭐야 굉장히 그 많은 면적을 파내요. 파내고 하는 거지. 깔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도 운동장 같은데 지금 인조단지 깔잖아요. 인조단지 깔면은 최하 1m 이상은 파내가지고서는 다른 마사흙이나 또 마사흙 말고 또 그 뭐라 그래죠? 건설 과정 밑에 채석 도나마이트라 그래요. 채석입니다. 채석 다 넣고 이게 물이 이 밑으로 빠지도록 이 인조잔디라고 해서 물이 다 다른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인조잔디 밑으로 다 빠져요 물이 또. 우리 야구장이나 하키장이나 이런 거 다 그래 봤는데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조경서 이 부분들이 공단에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나요? 힘듭니다. 힘들죠? 예. 결국 그 문제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주소다 구멍에다가 덮어버려. 맞죠? 저기 김이사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경석은 지금 누가 소유주인지 이제 그거를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거기 성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치장에 갖다 매립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장사하시는 분이 그걸 공짜로 갖다 자신이 그걸 갖다 받겠어요. 박식하는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경 팔고 이런 분들은 생계와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 문제도 좀 어찌든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염원을 갖고 계신 분이 사실은 국가에서 뭘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오염원을 갖고 계신 분이 처리를 안 하면 그분한테 직접 처리하라고 사실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오염원이 확산 안 되도록 국가에서 뭘 지원하겠다 그러면 사실 받아야지. 그 수산 소재지 거저기 갖다 놓은 돌 그거 얘기한 거? 그렇죠. 거기 쪽에 판단 주변에 깔려 있는 조경석들. 어디 조경석이? 길가에 쭉 깔려 있습니다. 저기 주변에 깔려 있는 것. 저런데 길가에? 그런 걸 웬만하면 툭툭 쳐서 거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아이고 그런 거 주먹대 같은 거 있는 거 다 어떻게 주워야지. 양말이 있다. 지금 지역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왜 여기서는 도로 문제가 되고 같은 석인데 단양성은 문제가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걔 유통비용만 더 들고 말이지 저거 하는 사람들 돈만 더 들게 되는 거지
같은 도로인데 단양의 도로는 허용되고 여기 지역의 도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사람들 말이 많죠.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 보면 그 자체가 인체적으로 유해할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어떤 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검사를 해가지고 선생님 검사에서 유해적인 입장이 나타난다면 그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과 자꾸 해가지고 지역에 문제만 만들고 말이지 저 지역민들 그냥 그러잖아도 지금 저 몇 사람들 남아서 고향 국민들이 지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보건사업에도 환영하는 게 지역민들 그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거 해놓으면 이제 성면색이 뚝 들어가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새로운 망가지는 말에 건강한 정신으로 지금 친환경 노무이다 뭐라 해서 좀 스로스티에서 좀 친환경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 그런 거에 자꾸 또 문제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다듬어서 그런 거 저런 거 그 유해하고 하는 건 지역민들 더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이래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주워다가 어디다가 뭐 버린다든가 뭐 놓는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사무장 얘기하는 건 조경석으로 어디 캐다가 놓은 거 그거 얘기를 지금 하는 모양인데 팔려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뭐 하는 거 생겨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얘기 지금 못하지. 여기서는 지금 그쪽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구역 내에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구역 내에 그 집주마다 팔려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집주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 자체는 인간들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입에 불칠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어떻게 조정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드린 말씀은 입에 불칠하려고 이제 모아두시고 팔려고 하신 건데 저도 지금 매입이 가능한 건가? 다른 길거리에 조경사 이런 건 좀 갖다 놓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생겨나는 문제라서 어떤 식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만약에 그거 하면 목숨 내던지고 된다고.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그거 만약에 그거 하면 그 사람들 그거 뭐라 내가 그게 이제 이게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아주 거기 전문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해서 뭐 이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난리 났지. 아니 그거는 조경석도요. 꼭 그 측면 나오는 지역에서만 나오는 조경석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조경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 밖에 있는 그런 지역 자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 꼭 측면 지역 내에 있는 조경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성 국장님 말씀을 맞다가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일일이 다 아마 그 책들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체. 그리고 지금 현재 측면이라는 것 자체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돌아가서 패내는 경우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건 성면 참 귀엽긴 한데 그래서 그 자체는 아마 그 조경석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실 겁니다. 하여튼 조경석 문제는 뭐 또 차후 문제고 이 사업 구역 내에 뭐 도로변에 뭐 그런 게 이렇게 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 사업할 때 이제 갖다 좀 어디 복도할 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한번 이제 그럼 뭐 다른 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한번 말씀 좀 해보시. 성면 먹어봤어요? 나 성면 엄청 먹었어. 전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탁 기자님께서 아까 뭐 자세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일 그래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될 분들이 이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공사 기간이 보건사업이 38개월인데 38개월이면 3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그 영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영농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보상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 휴경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휴경 보상 제도가 있는데 성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안 미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인데, 다른 지역 보면은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근데 농사 안 짓는 시기에 복토라든지 환수를 해달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경을 할 테니까 해라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외지에 이제 주민들 소유자들도 많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사업의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사업 이런 측면이 있지만 이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 필지에 대한 필지 주도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대적으로 싹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업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10개 필지가 있으면 2개 필지라는 분이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2개 필지 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사유재산의 침해적인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장님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100%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휴경보상비 부분은 또 한 단점은 뭐냐 하면은, 휴경보상비가 저희들이 공익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100%에서 한 60%, 70%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휴경보상비. 그러니까 자기 품이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빼고 순수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한 50에서 60% 정도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하라고 가만히 놀고 농약 안 치고 해서 암값이라도 받으면 되지 뭐. 저희 입장엔 그런데 이제 직접 짓는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이장님들이 이해를 시켜야지.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들하고 이제 좀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할 때 들어봤습니다만은 진출입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포장을 하시고 하신다 그랬죠, 그죠? 포장 지역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저희들이 진입로만 개설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가 이제 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물론 이런 측면에서 본다기보다 기왕 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복토라는 흙도 좀 질이 좋은 흙으로 하고, 또 이 농지 복원 사업도 되도록이면 이왕 하는 길에 좀 우량 농지가 되도록 그런 대로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복토형 흙 같은 건 잘못하면은 그 땅을 영원히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다 잘 상의를 해서 아주 복토 선택을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 우량 농지가 될 수 있도록 전지라든지 이런데 영농에 불편한 사항 같은 거는 같이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좀 제거를 해서 우량 농지가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의원님 하시는 말씀. 돈에 대해서는 참 잘 아시잖아요. 네, 김기상 의원입니다. 우선 수산면 주민들이 성면으로 다 고생을 상당 기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인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환영을 드리면서 지금 구역별로 1, 2, 3구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분석하기에 1, 2, 3구역 중에 가장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마을방진 사업단에서 공표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국민적으로 과학 고민에는 정도 차이가 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색깔별로 각 필지마다 농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보통 빨간색이 1구에 2구, 3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1구에 좀 많은 데 있죠. 그 광산 지역 거가 일지역이? 네, 철장 부분이 최소인데 이 부분에 0.25% 미만이를 기준점으로 잡으실까고요?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1%를 기준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해성 1% 미만은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운기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희산되는 부분을 포집하고 그리고 또 직접 이제 농민이 이제 농사 짓는 과정 그런 부분 전체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수치가 10여 마이너스 이하일 때 이제 위해성으로 있어서 보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그 일구역이 가장 많이 오염됐다. 오사시 판관님은 몇 프로, 일구역 몇 프로 보십니까? 그거는 100%가 아니라 지금 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명 광산이 있던 지역이고 더군다나 또 채석장을 운영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확산된 것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좀 농도가 높은 청면들이 제일 일구역에 많이 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광산을 중심으로 이제 펴져나간다고 보면 운반로든지 그다음에 비산이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광산 주변적으로 제일 오염도가 높고 그런 쪽에 일구역 쪽이 그런 광산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여기 이제 다수선면에 이장님이 나와 계세요. 어디가 오염되는지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인지 이걸 아셔야 나중에 감독이라면 못하지만은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 여기는 더 신경을 써줬구나. 아주 진짜 이제 그걸 이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말은 못하시겠지만 다른 문제들이 투치장이잖아요. 공부를 받아야 되니까. 네. 우량토로 공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1, 2, 3구역이라는 다 보관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가상치로 뭐 설계 안 나왔을 때 뭐 모르겠지만 100만 있다. 100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설계 기준이 아까 이런 관광사업에서 또 걱정하시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줘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10만 km가 환경부 인허가사 아니고 그리고 이제 5만 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을 예상하면 우리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돼 있고요. 각 그 구역별로 제안서를 작성할 때 대체적 위치가 어느 쯤 되고 그리고 소규모 허가받은 데가 어느 지역이라는 부분은 각 그 사업자별로 이제 확인이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이렇게 2, 3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은 한 2년쯤 되죠. 공사 실제적으로 설계 계획 빼고 2년 정도 잡아놓은 이유가 저희들 토치한 예를 들어서 업축 때는 인허가 부분도 사실 한 1년 정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서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토시장을 이제 제천 인근에 그걸 내다릴 때 제가 우리 시에서 이제 5만 km 이하면 우리 재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만 이상 있을 때니까 99,999까지는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5만? 5만이요. 5만이요? 그리고 환경부 인허가는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이 10만 이상과 5만 사이가 또 있기 때문에 5만 사이. 거기는 어디 허가사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지자체도 들어가고요. 그것도 이제 환경부 쪽이랑 관련된 부분이 허가 관계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시장이 나고 담당 부장님이 여기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이걸 한번 인식해주면. 그거야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건 협조하는 건데 이제 나는 걱정이 적어요. 저기 지금 이 이후에 이 동화관 광산 있는데 저 밑에 저기 왜 이제 끝에 조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저기 길 저도 하천은 내리 가서 저기가 옛날에 광산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복원이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잘 됐단 말이요. 근데 저기도 또 뒤집어야 되잖아 지금. 그 멀쩡한 뒤집게 된다고 지금. 복원이 된 지역은 합니다. 안 해요? 그 광산에서 복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복원이 돼서 저렇게 식생이 많이 나 있는 지역은 사실 손을 대는 게 더 나쁩니다. 글쎄 내 얘기요. 그런 데까지 뭐하러 손을 대느냐 이거지. 그냥 복원이 돼서 식생이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흙을 갖다가 분다 그래도 이또 진흙땅이란 진흙땅 같은 데는 파재키 보면은 꼭 돌이 많이 나온다고. 나 트럭으로 돌을 갖다 부어놓으면 그러면 돌 주선해달라 그럴 테고. 그래서 아예 이 진짜 이 산을 이런 걸 그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뭐 마사토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돌이 없는 이런 흙을 갖다 부줘야 될 텐데 내지 부주놓고도 또 이제 뭐 요구도 먹고 이제 이런 꼴이 나오 이제 뭐 돌멩이만 갖다 부어놨다든가 뭐 흙을 나쁜 흙을 갖다 놓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석장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진짜로 저놈의 거를 갖다 흙을 갖다 부어 난 지금 생각해도 저걸 진짜 갖다 흙을 갖다 덮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밭에 그 밭을 흙을 또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걷어서 여기 갖다 버리고 또 새 흙을 갖다 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업을 우리가. 이게 진짜 뭐 이게 인연이 긴 것 같지만은 이 범위가 넓고 또 이 비탈면이고 이래서 이게 뭐 이게 공사 이 사업 기간이 이렇게 뭐 넉넉하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쪽에 뭐 우리가 출장된 게 보면은 아주 밭이 어떤 건 참 좋다고 저 복토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걷어서 해놓으면은 그 좋은 흙을 걷어서 농사 짓기는 참 좋은 흙인데 걷어내 뿌리고 생흙을 갖다 놓으면은 이거 또 몇 년 동안 저기 거름 갖다 놓고 걸고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신철성 위원장님 얘기도 어디 가서 복토 저기 좋은 흙을 낸데 산 거죽은 흙이 좋지만은 아니 산 조금만 까봐. 그 안에 뭐 좋은 흙이 어디서 나와? 생흙인데. 그래서 이 채석장을 하여튼 좀 저기 뭐 알아서 하시죠.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 여기보다는 더 좋은 흙을 지금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참 되고 해놓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해놓고도 돈 들이고 고생하고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죠. 지금 저 그림에 보듯이 저 퍼런 게 뭐 아주 잘 돼 있는데 보기도 좋은데 걔 잘못 갖다 놔가지고 저 아래 저쪽으로 광산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저 김진아 회장 뭐 이장님들 잘 아시면 절로 해서 끝으로 가면 지곡 그쪽으로 가면 또 지곡 광산이 있고 뭐 우리가 광산 구대 안에 들어가서 이 굴 안에 들어가서 그 전에 술 먹고 이런 걸 뭐. 아니 옛날에 이제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갔다 오면은 일찍 와가지고 도시락에다 지금 GP라고 이장님이 그러듯이 그걸 도시락에 꽉 닫아가지고 그걸 지금 껌을 씻지만 그때 옛날에 그걸 씻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근무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그걸 껌 씻었다고. 그 우리 저 김진아 회장하고 뭐 우리가 거기서 뭐 좀 많이 고기 구워 먹고 했어.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저희 그 공사비에서 여쭙고 있습니다. 거의 3년 넘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상 서 있는 거, 서 있는 데서 이제 물가도 연구되고 그러면 문제가 또 아니면 또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다가 설계 변경이 됐을 때 공사 금액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까? 지금은 못 키운다 그랬지. 아니 감사 자꾸 말씀하시고 애들이지 우리가 키우고 감사가 500억 이상이 감사죠. 근데 저희들은 뭐 이렇게 사업했는 거 가지고서 이제 예산을 또 따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고. 계획이야 계획.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사실 시공을 같이 붙인 이유가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을 사실 없애려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을 붙였습니다. 사업 목적이. 그리고 또 빠르게 이제 또 이게 진행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따라 붙인 이유는 사업비 부분도 사실 처음에
그 설계 이제 제안 낼 때도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사에서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사 시행하시다 보면 기재상국에서 틀림없이 주민의 욕구가 더 강해지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도 부실이 우려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욱더 잘하셔서 공사하시는 분들 부실 공사가 안 되게 되니까 일단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틀림없이 부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예요? 몇 센치 갖다 덮는 거예요? 30에서 40. 30에서 40. 그럼 이제 이장님들이 말이에요. 30에서 40 자주 가지고 팍 땡기면 국수시 많이 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장님들 협의체를 저기 계신 분들 협의체 딱 만들어서 그래서 어차피 소통 관계가 계속 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는 잘 안 되면은 힘들고 흙도 제바다 흙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저 금저전 도시장 아까 들렸는데 흙 아무리 퍼다가 여기 갔다 해도 그거 아마 2, 3년에 영향을 많이 시장하죠. 우리 저 신도동 위원님 얘기했듯이 유란 농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량 통지구에 나오죠. 월악산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월악산 거죽을 다 걸어다 놓으면 무량 토지가 안 됩니다. 그러고 가지고 산 버들 그산 하나를 다 긁어내야 돼. 또 공단에서 판단하셨을 때 이거 공사하면서 그 우려되는 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제천시 이외에 뭐 이제 그 관심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마무리로 딱 한 말씀 해주셨으면. 그 저희들 사업은 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이테크 기술을 많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문제가 사실 여러 각 토지주들 수십 명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을 일일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사업 자체 그런 부분들만 잘 해결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획대로 다 지금 수행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석장 부분이라든지 초치장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큰 게 그 덤프 트럭들이 아마 수만 대일 겁니다. 예, 횟수로 따지면 수만 대가 뭐 도로란 이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 있으면 한번 이게 글쎄 내가 생각해도 제일 걱정이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될 것 같아. 아이 우리 여지껏 농사지 먹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우리 기왕 농사지 먹겠다 그러면 그거 처음에 먹잖아. 그렇지 않아? 시장 저희가 그 마을에서요 이게 뭐 큰 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 마을 주민들하고 대합도 가자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농지도 다 거의 기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러낸 대로 제일 그 복통을 어떤 걸 갖다 주냐 이게 제일 관심 사항이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는 다 나이 들어가지고 경산이나 이런 농지는 사실은 좀 같이 하려는데 아까 말씀드린 걔들 보기 좋게 하는 부분 또 도로변에 우리 시장님이 주축으로 지금 정하셔가지고 자들학길이 그거 다 주거든요. 그러면 주변 환경을 이쁘게 깨끗이 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부동산 가격도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런 기대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면은 의외로 그 마을별 단합돼가지고 이 추진에 쉬울 겁니다. 우리 진장님한테 아까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휴경했을 때는 휴경 보상을 주는데 그게 뭐 작으니 많으니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군소리 없이 그만 얼른 뭐 갖다 바꿔주시오 이러지만 그 계산이 이제 좀 나한테 만족치 못하면은 이제 뭐 작으니 많으니 해가지고서는 하지 말아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다른 거야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죠. 이건 뭐 진짜 집 짓는 게 아니라 흙 걷어내고 흙 갖다 붓는 거니까 개토하는 것도 뭐 개토 옛날 개토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근데 개토를 하는데 저게 지금 있는 흙보다
더 좋은 흙 갖다 붓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농사짓는데 더군다나 저희 지금 진흙이라서요 60년대부터 화학 비료하고 제초 같은 거 많이 써서 사실 그런 분에도 투자는 오는데인데 우리랑 상수만 갖다 놓고 이제 태빙으로 땅을 바꾸는데 좀 풍부가 되는 농사는 잘 됩니다. 그 이제 좋은 흙 갖다 붓고 태비나 좀 붓고 좋아지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저 부엽토 같은 거 갖다 실어다 붓고 이러면 뭐 좀 잘 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지금. 한방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주마지기래지 부엽토 갖다 실어다 붓지. 아니 노대 객토를 해도 보면 같은 토지장을 같이 봐도 어떤 날은 좋은 흙이 들어가네, 어떤 날은 돌멩이가 많이 섞이고 그러면 아 겉에 흙하고 속에 흙하고 돌멩이 틀리지. 많이 섞여 들어간 또 그 지주는 이건 어떤 채석장을 하려면 산을 하나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산에 제일 먼저 판 흙은 겉에 흙은 괜찮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생땅인데 뭐 아니고 뭐. 요즘 장비가 돌 골반에 기계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걸 뭐 한두 차례이지 걸르지 그거 100만 톤이라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가 다 차량으로 하면 100만 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제일 그 흙이 좋으니 나쁘니 또 휴경 보상이 많으니 작으니 그 두 가지가 더. 딴 거야 뭐 내 땅 좋게 만들어주고 그걸 하다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도 좀 협조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회사에서도 최대한으로 좀 우리 그 주민들의 편의를 좀 수용을 좀 해줘야 되고 우리는 뭐 설계대로 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한번 이쪽엔 설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쪽엔 설계 가지고 한다 그럴 티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만 해주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제일 이제 걱정했던 그 동화관 광산 저거 문제를 지금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제 덮어놓으면 이제 그 산 임자가 그 사람들 아니야. 그 광산 광산은 누구랄 거야 그 산이. 그 시우지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그건 어디 거야? 그 김경구 씨라고. 어? 김경구 씨라고. 김주환 씨라고. 김주환 씨네 산이야 그게? 예. 그럼 뭐 산 잘 만들어주고서 나무 잘 심어놓으면 되지 뭐. 김주환 씨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냐 그랬어.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그 사람이 그 여가 소리도 뻑뻑 지르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잘 좀 덮어주면은 덮어주고 나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사가지고 해뿌리게 생태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산가가 얼마 돼? 얼마 돼도 안 해 그 돈. 사버리고 광해공단에서 사주고 그래. 그게 얼마 돼 그거. 산으로 사면은.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자꾸만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그 이제 조경석 같은 거 있잖아 조경석. 그게 성면이 나오리 안 나오리 이러는데 우리가 그 성면에 이제 그 좀 뭐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성면을 우리 호흡기로 마셔가지고 30년 후에 이제 병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발생되고 우리는 안 발생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게 뭐 온 동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걸 어떻게 아니 근데 꽁치 씹어도 60년인데도 괜찮은데 뭘 30년 뒤 얘기하니까 스마야. 자 그러면 저 시에 국장님들하고 관계자 한 번도 얘기해봐. 다른 번째 어제가 얘기했어요. 담당 국장 한번 얘기 좀 해봐. 건설 환경 국장. 고향이고 뭐. 우리 공단의 말씀 중에서 참 관심 놓이는 부분이 우리 제천의 사업지구를 잘 복구를 해서 외국인에게도 시범 사업지구로 한다는데 참 안도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참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협조 말씀하셨는데 협조는 저희가 충분히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복구하는 계획이 자체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
끝인지 아니면 관련 법령상에 의해서 어디엔가 협조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예컨대 그 관련 법령상에 어디에다 승인을 받는 게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면 그것이 복구 완료로 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승인의 허가사항 부분들은 없죠. 그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세히 복구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복구가 된 것으로 네. 적시장 부분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저기 좀 높이 올라가고 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구가 된 데는 다시 성면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치하로 떨어졌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률기관들이 합니다. 환경부에서 다시 이제 그걸 저희 해가지고 그게 떨어져야지 복구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치하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복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잘 알다시피 우리 제천에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거기에 있는 돌 갖다 써가지고 성명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제천에 그 환경 관련되신 분들이 이해를 제기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업도 아까 시장님 모두 말씀하셨지만 다 끝난 뒤에 그때 가서 이게 뭐 어디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재공부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금도 좀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시행 중에 고칠 수 있는 건 그때 바로 협의가 돼서 끝나도록 마무리 줘야지. 진도는 하셔 나가는데 그 뒤에 다시 댓글 걸어가지고 이거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을 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을의 또 어르신들하고 사전을 협의를 같이 하셔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서로 이제 뭐 과외공단하고 또 아니면은 사업법 채택하고 시하고 주민하고 자주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테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과외공단 자체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뭐 협조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 이사장님이 일을 원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성격도 참 좋으셔. 돈 더 달라고 더 주실 거예요. 원래 그 옛날에 내부 공부하시고 이제 식사하면서도 저도 얘기를 나눠보고 했지만 그때 이제 예산개정 할 때 이제 그 교섭과 드나들고 이럴 때 그때 아마 그 내부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서로 대화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이제 시장하고 사이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아까 김 기산 의원님이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리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주실 거니까. 과외공단 돈이 또 많아요. 우리 제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광산을 다 상담해서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 광산에 투자할 돈도 여기다 갖다 투자해주고 이 돈도 지금 이것도 원래 처음에는 한 200억 정도 하려다가 다른데 투자할 걸 일로 돌려서 이래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저 광해공단에서 뭐 어디 하고 있는 우리 행정기관처럼 정답이 없어. 이렇게 좀 마음에 내키면 그만 잘 해주시고 이러는 거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그 시장님한테 잘하셔야 되겠네. 아니 또 조처를 갔겠네. 이사장을 가서 또 조처를 가서 그때도 뭐 저 본부장님 무슨 부장님 뭘 해서 여럿이 같이 우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울 제천 얘기하고 참 자들아끼 그걸 오신다는 거 어떻게 되죠? 참 해가 놓고 가려고 그러네 이게 그 광해공단 직원들이 한 200명 되는데 저기 저 자들아끼 여기 거기 오신다 그랬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인데 그래 그거 한번 오시래 근데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되겠죠. 정식으로 한번 좋죠. 그래서 자들아끼 한번 오신다 그랬다. 오시면은 진짜 그 이사장님은 뭐
장터 까물칠 거예요. 와서 우리가 기왕 해놓은 거 전망대 해놓고 오시던지. 신철성 위원장님 가봤어요, 정상에? 그 사진 찍는데. 그 옆에 보니까 거긴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 전망대 하나 세울 정도로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 옆에, 그 전기 옆에. 그래서 지작대 같은 나무 과지 고마 하나 딱 치면 울릉도 가보시죠, 울릉도. 이장님들. 울릉도 가면 이렇게 빙빙 이렇게 옛날에 여치집 지듯이 빙빙 돌아서 전망대 올라가는 데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만 나무로다가 그렇게 빙빙 올라가서 딱 해서 한 10m 이상 높이만 딱 해놓으면은 거기 올라가서 보면 완전히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 그 일대가 좀 그쪽 그러면 다 불리고 뭐 싹 다 보일 거예요. 다 불리고 뭐가. 지금 우리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일대를 거기서 다 내려다보게 만들어. 우리가 내년에 얼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감독할 거예요. 만안경을 이렇게 딱. 만안경을 딱 보면 그거 싹 다 보일 거예요. 저기. 가볍게 이거 조기성은 공사를 다 보인다고. 아니 거기서 10m 더 높인다니까 전망대로다가. 온 사람들이 거기 전망대 올라가서 지금은 그 자드락길에서 저 옥순 보이는 쪽뿐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나무가 이쪽에 가리가지고 이쪽 다 불리고 지금 쪽에는 나무가 가려서 안 보여. 그 나무가 이게 뭐 한 5m 정도 높이 되겠더라고, 큰 거는. 그 거기서 더 올라가 10m니까 그 나무 크기만큼 더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가 있다고. 그럼 뭐 완전히 뭐 이쪽에 진짜 그 공사하는 거 저기 전부 다 많은 건가 보면서 딱 보면 뭐 깜짝 못하겠지 아주. 시장님 그 자드락길은 저희 사업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드락길 이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안 되지. 이거 자드락길도 자드락길 많이 나왔어요. 자드락길에서 이쪽 저 지곡으로 저 다블리로 가는 데 있어요. 다블리 광산. 거하고 씨발 거리가 얼마예요, 그지? 그 먼 데다가 사진을 같이 저 방송에다가 저 TV에서 돌려가지고 그 성면 나온다고 갖다 그랬던 거 있죠? 도라마이트 깔아놓은 거. 김우현님 때문에 준 거야, 그 돈. 거기서 갖다 놓은 건데, 글쎄, 그것도 저 성면이 나온다 그래. 이게 20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왜 도라마이트 갖다 깔아놓은 거. 예, 그것까지 비춰가지고 같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선 도라마이트에는 조금 포함되지. 도라마이트에 3명이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돌 어디든지 가서 깨부수면 성면 안 나오는 돌이 없다니까. 석회석 집 광산에 가면 대리석 하는 거 그건 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왜 그쪽에 성면 얘기 나오냐면 저 밑에 광산에서 들 깨르라고 먼지가 날랐지, 여기서 들 깨르라고 말렸지, 옛날 그 지곡광산 거 들 깨르라고 말렸지. 거기 불이 이쪽에 이제 물이 생겼지만은 계곡 있는 쪽에도 광산이 있었다고 옛날에. 계곡 광산 거기서도 들을 깨가지고 가루가 날리고. 저 일지에도 금실광업사 어? 일지도 있지 뭐. 그저 계란 위에서 수리를 가는 데 있잖아. 왜 거기도 광산이 옛날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광산에서 들 깨느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돌레미 두는데 그 성면이 왜 한다고 댕기. 자, 그럼 뭐 더 이상 뭐 얘기하시면 어디가 얘기 됐고, 이제 오늘 대충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아이코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토론이나 뭐 이런 만날 기회가 있을 때도 얘기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뭐 끝내시죠. 끊어줄게요. 어? 이장님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꼭 용역을 설계를 할 때 업자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들한테 같이 알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계를 하실 적에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엉뚱한 데를 갖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주가
아니 나 너 안 하겠다 하면 이 또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 이라기보다도 좀 같이 의논을 하시가지고 아니 그러려면은 예. 차라리 사전에 먼저 이장님들이 마을회의에서 오늘 얘기 들은 걸 가지고 각자 가서 마을회의를 해서 아이 우리 그거 바꾸는 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미리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주민 설명회가 따로 있잖아.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럴 때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럴 때 그걸 얘기를 하도록. 그 분명히 나온다 그런 분이고 고집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는 여태껏 잘 붙여먹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분이 나온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 그런 걸 미리 조사해가지고 주민 설명회 때 얘기를 하든지 뭐 할 때 하죠. 근데 제가 그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지역 분들은 웬만하면 오래오래 같은 게 설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외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의 토지가 반 이상이 됩니다. 그거는 저 토지대장 등본 기본본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할 거니까 지원사무소하고 우리 협조해서 이제 그리고 그런 거 무조건 해치워. 땅만 사놓고 거기 가두는 거는 밀어붙여. 땅 투기하려고 사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근데 그 양반들이 법원을 까시러가지고 꼭 와서 그리고 아니요 뭐 저기 남의 땅도 말이요 한 2년 이상 그냥 붙여먹으면 주인이 마음대로 못해. 응? 와서 뭐 이런 갈아놨을 때 오거나 말아나 못한다고. 수확금 줘야 돼. 농사진 수확이 많고 내 땅이래. 그러니까 뭐 주인이 없는 땅이야 뭐 하기 쉽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각 필지별로 소유주하고 경작자분들한테 다 동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뭐 의견이 있으시면 뭐 이거는 뭐 과거에 이런 때라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를 해달라 뭐 이런 걸 갖다가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설계 가능하면 됩니다. 뭐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 뭐 여기에 이쪽에 있는데 뭐 여기가 이 노명기랑 관계없이 뭐 이쪽 수로를 좀 다시 좀 보수를 해달라 이런 거는 저희들 권한인데 설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 성면을 뭐 다시 복원해드리는 것 쪽으로 뭐 의견을 제시하는데 흙은 어떻게 좋대더라 거기 한번 토지장을 한번 찾아가서 그쪽을 좀 조사해서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하자 토지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농사지면 밭도 다 트랙터나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돈이 섞으면 큰 큰일나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도 농사짓다가 말이야 우리 다 트랙터랑 고정도 하면 이 원망이 이제 그게 이제 민원이 이제 시를 들어오는 거야. 아주 큰 돌은 몰라 작은 돌들까지 거의 다 큰 돌. 다 걸러요? 네. 그래요? 저기에 좋아서 감자 키우기는 그 트랙터만 해도 한 30세까지는 싹 골라지고 그래요? 글쎄 그 감자 키우는 거보다 막 흔들흔들해가지고 감자만 남고 그거 다 빠지고 이러더라고. 자 그러면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자연환경과장 마지막으로 좀 해고 막을 내리지.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 시장님이 이게 앞장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오늘 또 시장님이 또 저번에 가서 한번 직접 찾아가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저번에 그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우리 공단에 줬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 요구하는 사항이 6가지인가 몇 가지 되는데 거기다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하고 또 업체에서 또 안 되면은 저희 시 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공단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더 아주 우량 농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님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업체에서도 관계분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성공을 위해서 한번 우리 광역공단에서 역시 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면서 광역공단 감사단은 박수 한번 치고
조 팀장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아이고. 저분이 잘해야 돼. 저분이 얘기를 하시면 이사장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노하면 노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자, 그렇죠.